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계속 이야기를 안 하길래 부위께서 전화하셨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아마 정보위에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정치인 체포해라 이재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하라 했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간에 뭐 일일이 세지도 않았고 당시 밤중에 전화로 메모지에 막 메모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4명 정도를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있었는데 택도 안 되는 소리라서 끊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끊지는 않았고요. 물론 뭐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대통령이 지시고 방첩사령관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일 수 없었고 마지막엔 그래 그래서 어떻게라고 물었습니다. 뜻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제가 지난 1년 넘게 우리 조태용 아니, 원장님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모셨습니다. 보고했죠? 예, 근데 원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몇 시에 보고했죠? 엄중한 자리인 만큼 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엄중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것을 어떻게 데피티가 원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지휘 개선으로도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질문하고 나머지 답변하세요. 그래서 조태용이 보고받고 그다음에 차장은 뭘 했고 국정원은 그다음 뭘 했고 그다음 조태용 원장이 그 사직서내라고 통보했잖아요. 그까지 좀 얘기. 원장님 송구합니다만 그냥 당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정원장께서는 하루에도 뭐 책 한두 권 정도의 정보 보고를 받으시고 워낙 많은 보고서를 받으시고 또 더구나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격적인 상황이라 아마 당시 상황이 많이 헷갈릴 수 있으십니다. 더구나 제가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조태영 원장님께서 12월 6일 날그 기자회견 하셨던 것처럼 제가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는데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인 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드리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영 간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전반적인 상황이 흐트러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11시 30분에는 그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원장님 직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립니다. 뭐 만약에 자리에 안 계셨다면 모르지만 방금 대통령으로 전화 받고 방첩사령관으로 전화 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네. 자, 정리하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그 국정원장님께서는 그 홍장원 차장이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경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알았어요. 12월 5일 날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추가를 해주십시오. 네. 네, 추가를 해주십시오. 네. 자, 부승찬 의원님. 네. 김성훈 경호본부장님, 일단 좀 차장, 경호차장. 맥락이 끊을 수 없잖아. 저 아시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호처는 이벤트 회사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벤트 회사 같이 움직이면 이벤트 회사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답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때 23년도 이제 60주년 행사 크게 하죠. 물론 하는데 경호처가 뭐 노래를 부르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호장교 서울 지구병원 간호장교들 투입됐죠. 그다음 또 하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5경비단은 뭐 언론에 나왔고 90 정보통신단 참여했죠. 합창 경연 대회를 했죠. 그리고 원래는 1등만 본선 무대에 가서 윤비어천가를 부르기로 했는데 다들 고생했기 때문에 다 같이 나가서 합창한 적이 있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호상의 이유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경호처가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이 주변 군부대들이 이게 배속이잖아요. 그죠? 배속도 있고 그다음에 협조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경호처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이벤트 회사죠. 경호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한다니까요. 간호장교들 투입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단 투입되고 그다음에 인근 군부대들 투입되고 이건 상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예. 저희가 그거를 매년 했다면 그런 혹시- 지적을 받아야겠죠. 네네. 저희가 딱 2번 했습니다. 50주년 행사하고 네. 60주년 행사했는데 예. 저희도 저희 직원 동원해서 기획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 그 기획사가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간호장교들 기쁨조도 예, 아니고 맞습니다. 군부대를 동원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경호처하고 경호부대 함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50주년 오케이, 때도 오케이, 그렇게 행사를 예, 했고 알겠습니다. 60주년 때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그 작전본부장님, 작전본부장입니다. 군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북과 관련돼서. 법과 절차를 지킵니다. 그죠? 나와 있는 대로 지키죠. 네. 합참 대북전단과 관련돼서 보고 받으셨죠? 받으셨어야 정상이죠? 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는 원래 모든 작전은 보고를 받으시죠. 아니 그러면 일반론적으로 물어볼게요. 모든 작전은 합참이 통제하는 작전은 보고를 받으시죠. 네, 대북 작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보고를 받으세요. 맞죠? 자, 이게 합참에서 대북전단 살포 내역을 달라고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합참에서 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가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왔어요. 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자, 통일부 장관하고 경찰청장 나오셨죠? 통일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다음 장. 지금 경찰청하고 통일부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해요. 이적행위 하신 거네요?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너무 상세하게 제공해. 이적행위 하신 거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이거는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져 물을 거고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전단장님. 잠깐 멈춰주세요. 네, 군심연단장 양현순 다음 대원입니다. 장. 자, 여기 어디입니까? 슬라이드. 여기 어디예요? 이 지역 어딘지 모르시죠?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예. 용도도 말씀 못 해주는 거죠? 민통선 이북 네. 지역이어서 관련된 네. 사항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자물쇠 수불 내역을 달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줘. 그렇지 그리고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해서 엽소대에도 알리지 마라. 합참도 모른다. 합참 전비검열 태세 때도 관련 장비를 은폐해야 한다. 여기 운용했던 중대장한테 운용했던 요원이 제보를 한 거예요. 합참에 원래 보고하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고했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따져 물을게요. 준비해 두고 계시면 네, 됩니다. 그런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져 물은다니까요. 네. 예. 들어가셔도 돼요. 정진팔 차장님. 잠깐 멈춰 주세요. 예, 합참 차장입니다. 여기 운영 요원이 중대장한테 직접 들은 거를 우리가 녹취도 다 했어요. 네, 그래서 합참 전비 태세를 검열 오면 숨겨라, 은폐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면 심각하죠. 어떤 아니 저 대북 전단과 관련돼서 아까 심리 전단한테 질의했는데 네, 합참 전비 태세 때도 관련 장비를 은폐해라. 만일 이게 사실이면 심각하죠. 심각하네요. 예, 심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확성기 관련돼서 여쭙게요. 확성기와 관련돼서 남북 심리전단장. 네, 심연단장입니다. 확성기 방송과 관련돼서 남북 관계 발전법의 상에서는 금지하게 돼 있죠. 금지하게 돼 있죠. 확성기 방송 금지하게 돼 있어요. 남북 관계 발전법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쭙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하고 임무예요? 6월 4일부로 NSC 결정에 따라서 아니 그 법은 남아 있잖아요. 법 절차 안 지켜? 나중에 NSC 결정도 법 절차에 따라서 서해 공무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 구속되고 있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자 심리전 용도로 비무장 지대 내 확성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죠. 그 부분도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규정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규정을. 뭘 판단이 있어? 규정을 묻고 있는데. 국군 심리전단은 합참의 지휘 통제를 받아 정당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네. 작전본부장님, 합참 작전본부장님. 네, 작전본부장입니다. 정보는 혼자 알면 휴지입니다. 그러나 함께 알면 보물입니다. 국방위원들도 똑같은 취급자이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서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선영 의원님.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증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윤석열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였는지 저는 정말 좀 놀라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민 증인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장관이 지시하자마자 10분 사이에 소방청 차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하고 소방청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합니다. 계엄 관련 경찰청에서 협조해달라.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주면 좋겠다. 협력할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계엄 건의권자이기도 하고 충무계획의 주무부처의 장인 행안부 장관이 비상계엄 중에 직접 지시를 하니까 10분 내에 현장 지휘관까지 전파가 돼서 실행 준비를 한 겁니다. 소방이. 10분 뒤에 소방청장이 똑같은 내용으로 경기본부장에게도 전화합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성간이 단전단수 사전 계획한 바 있습니까, 증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실행된 건지 추가 확인되어야겠지만 이상민 장관이 오늘 증언을 거부하고 있지만 소방청장과 소방공무원들의 증언도 그렇고 그날의 행적도 그렇고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방청장에게 내렸던 이 지시만 해도 이상민 증인은 이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확정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계엄 문건을 받은 최상목, 조태열 장관처럼 피의자 윤석열이 콕 집어 불러 모았던 8시 멤버 또한 개별적인 계엄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수사당국에서 철저하게 보안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23시 30분 윤석열이 조지호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 압박합니다. 그때 이상민 증인 뭐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23시 26분 서울청사 도착하자마자 23시 34분에 윤석열이 조지호에게 전화한 지 정확히 4분 후에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 진압 중에 지원할 거 없냐라고 물어보거나 포고령 위반이다. 자신 있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지만 그날의 행적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3분 뒤인 23시 37분에 소방에게 전화해서 경찰 단전단수 지원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윤석열이 경찰을 압박한 지 10분도 안 돼서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0시 30분에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라고 압박합니다. 이때 증인은 긴급 간부회의 그리고 경찰은 지휘부 회의를 갖습니다. 그 직후인 0시 39분에 경찰이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설치를 요청합니다. 이 이동기지국이 출동한 곳이 딱 3곳이에요. 국회의사당 그리고 국회의장 공간이 위치한 한남동 공관촌 그리고 대통령실 인근입니다. 이 공간이 어떤 곳이냐면요. 계엄 당시에 수방사 군 병력이 배치됐던 곳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0시 56분에 수방사가 서울시에 군경합동상황실 개소를 문의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재난안전통신망은 여기 계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수방사, 경찰, 그리고 소방, 서울시, 행안부가 함께 통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전단수뿐만 아니라 통신까지 끊으려고 한 건 아닌지 정황상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장관은 경찰국장을 통해서 경찰 상황을 수시로 확인을 했어요. 이동기지국을 그대로 아침까지 배치를 했고 4일 아침 외출하고 국무위원 간담회하고 저녁에 안가에서 회동을 합니다. 계엄 수습책 논의에 앞장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국회에 출석해서 처음으로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변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실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행적은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소방의 내란에 동원하고 국회에서는 고도의 통치행위 운운하면서 변론 방향 제시하고 꼬리 밟힐까봐 더 이상 증언하지 않으려고 사퇴하고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소방청장 때문에 꼬리 잡히지만 않았어도 거짓말 그 자리에 앉아서 뻔뻔하게 하고 계셨겠죠. 지금처럼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민 증인이야말로 재범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요. 그리고 혐의 또한 내란 중요 임무 수행으로 중합니다. 다른 이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는 이상민 증인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민 증인 동의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이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반드시 네, 이상민 장관님. 네.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누구나가 형사소출을 당하거나 또 유죄 판결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 또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또 현실적 이 법적 제재 또 증언에 관한 거부를 떠나서 이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옳고 그름의 시비곡절은 곡학 아세의 자세가 아닌 국민을 위해서 정말 역사의 기록은 그 유물을 떠나서 반드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거부한다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촉구합니다. 제가 앞선 질의에서 한남동 관저의 골프 관련 시설 그리고 삼청동 안가 공사를 한 적이 있냐라고 했더니 보안 서약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공사한 게 맞네요. 보안 서약을 했다는 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보안 서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가 공사한 건 맞습니다. 공사한 거 맞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출석하기 전에 경호처하고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국회에서 진실을 밝히면 보안서약 위반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고발하겠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적 없어요? 없습니다. 자, 박준규 정인 조금 전 질의에서 메일 주소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PPT 띄워주십시오. 저 메일 주소 박준규 정인 메일 맞죠? 네, 제 메일 주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hdec.co.kr 이거 회사 메일 맞죠? 예, 회사 메일입니다. 옆에 계신 이재용 증인 참고인으로 증인이 들어가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진실을 안 밝힙니까? 아까 보여주신 메일 아니요, 제가 짧은 시간 묻잖아요. 동안 보기가 예. 힘들어서 자,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골프 연습 관련 시설 그리고 삼청동 안가 리모델링 사업 현대건설에서 한 거 맞죠? 저희가 그 경호처로부터 발주처인 경호처로부터 공사를 받아서 한 거는 맞는데요. 세부 내용은 저희가 보안각서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양에 대해 사항입니까? 시간 멈춰 주시고요. 대표급 두 분 부르겠습니다. 현대건설 전 대표인 윤영준 증인하고 현 대표인 이한우 증인 같이 나오십시오. 두 분 증인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두 분께 공의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대건설의 명예가 걸린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걸 숨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한 공사라면 경호처나 현대건설이 왜 답변하지 않고 숨깁니까? 이제 공사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현대건설 기업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력만 눈에 보이고 국민은 눈앞에 안 보입니까? 두 사장님, 전직 사장님, 현직 사장님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골프 관련 시설 공사한 것, 그리고 삼청동 안가에 리모델링 사업한 거 맞죠? 위원님이 어디까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1년에 18조 매출하는 회사입니다. 저런 소액 공사 잠시만요. 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보고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호처 관련된 사항이고 현대건설은 경호처와 이제까지 10수년을 거래를 해왔던 겁니다. 이걸 사장께서 보고 안 받으셨다고 하면 제가 또 다른 증거를 낼까요? 저희는 사장님, 제가 다시 물을게요. 정정당당하게 현대건설의 기업 이미지를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보안 서약이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라도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이제 반쯤 실토했어요. 사업은 했다, 공사는 했다. 만약에 기업의 대표인 두 분이 여기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저는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현대건설의 부회장이라도 불러서 실질적 오너라도 불러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게 국민이 원하는 길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증인 채택 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는 말씀하신 공사를 저희가 한 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에 부합합니까? 공사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안각서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몰라서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자, 좋습니다. 두 분 됐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요. 현대건설은 국민을 바라보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멈춰주시고 경호차장 나와주십시오. 자, 현대건설 실무자분들이 실토를 했습니다. 앞서 위증하고 거짓 번복하실 생각 있습니까? 답변은 동일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법적 책임을 지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경호처 간부 20여 명이 사직서를 들고 사장을 찾아가서 같이 사표를 내자라고 하니 사장께서 본인을 고소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표 들고 찾아온 적 없습니다. 그 일부 직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는 피의자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표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형편입니다. 왜 소리를 하십시오. 지금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증인이 경호관들 겁박하고 있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언론에도 나왔고요. 밤새 참고로 제보받은 사람 다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오늘 증인이 보여준 모습은 계속 거짓말만 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앞서도 제가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이게